더불어민주당 충청과 영남권 당대표 순회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가 초반 기선 잡기에 성공했지만 당권 규모가 큰 호남과 수도권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전국적인 수혜로 순회 경선을 연기하고 다음 달 2일 통합 경선을 치르기로 하면서 박찬대 후보는 다시 광주를 찾아 수해 복구 자원봉사에 나섰습니다. 지난주 폭우가 내릴 당시 구례의 배수펌프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해 1,000억을 들인 펌프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후반기 첫 경기에서 NC의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돌아온 이일이는 연착륙에 성공했고 나성범과 김선비는 복귀 전 안타를 신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진행된 충청과 영남권 순회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가 박찬대 후보에게 압승을 거두며 초반 기선 잡기에 성공했습니다. 당원들이 내란 종식에 힘을 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당권 규모가 큰 호남과 수도권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정청래 후보가 주말과 휴일 충청권에 이어 영남권 권리당원 순회 경선에서 박찬대 후보에게 압승했습니다. 누적 득표율은 정청래 62.65%, 박찬대 37.35%로 두 후보 간 격차는 25.3%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과분한 지지를 보내준 당원들에게 감사하다며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해서 일로 매진하라는 당원들의 명령이라 생각하고 박찬대 후보는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란 종식과 개혁 완수 등 자신의 정치적 소명을 더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고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명령을 내려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득표율 차이가 예상보다 크게 나오면서 정청래 후보가 초반 기선을 잡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원들이 내란 종식에 힘을 보탰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지역 의원들은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변수는 당원 규모가 큰 호남과 수도권 순회 경선입니다. 충청과 영남 등 두 곳의 당원은 각각 10만 명 안팎에 불과한 반면 호남과 수도권의 당원 규모는 각각 서너 배나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2일 원샷 경선을 치르기로 한 가운데 남아있는 2주간 두 후보의 진검승부가 예상됩니다. KBC 정지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적인 수혜로 이번 주말과 휴일 예정된 호남권과 수도권 순회 경선을 연기하고 다음 달 2일 통합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다시 광주를 찾아 수해 복구 자원봉사 등에 나섰습니다. 이영길 기자입니다. 지난주 호남에서 일주일 살기를 통해 지역 민심을 훑었던 박찬대 당대표 후보가 다시 광주를 찾았습니다. 빗물이 지하 상가로 들이쳐 수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낸 상인을 만나 위로하고 흙탕물 제거 등에 직접 나서기도 했습니다. 박 후보는 최근의 극한 호우는 지자체 차원에서 대비할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국회와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기후위기로 초래되고 있는 이런 여러 재난들을 어떻게 대비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좀 그 생각이 듭니다. 호남과 수도권 순회 경선이 일주일 연기된 것은 다행이지만 지금은 전당대회 일정을 단축하더라도 수해 복구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충청권과 영남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당원이 가장 많은 호남과 수도권 경선이 남아있다며 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재난 극복하고 그 이후에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원팀을 만들 수 있는 당대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소홀하지 않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대 후보와 함께 경쟁하고 있는 정청래 후보도 이번 주 중 나주 등을 찾아 수해 복구에 나설 예정입니다. 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를 뽑는 전당대회가 전국적인 수해로 선거운동을 멈추고 복구 작업으로 들어선 가운데 재난선거가 어떤 변수를 만들지도 주목됩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극한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광주시와 전라남도에 특별교부세가 지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내린 극한호우에 피해를 입은 광주, 전북, 전남, 경남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지급하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이번 기록적인 폭우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급을 신속히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지난주 폭우가 내릴 당시 구례군청이 관리하는 배수펌프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000억 원이 넘는 국비를 들여 만든 시설이지만 정작 위기 상황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유찬 기자입니다. 5일째 흙탕물이 고여있는 비닐하우스. 오이의 뿌리는 노랗게 병들거나 썩어가고 이파리는 힘없이 축 처져 있습니다. 지난 17일 구례군에 208mm의 폭우가 쏟아져 하우스가 물에 잠겼는데 바로 옆 배수펌프장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가동도 안 되고 그래갖고 이제 돌려달라고 내가 간 거죠 이제. 근데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비닐하우스 농민들은 밤 9시쯤 펌프장 가동 문제를 군에 제기했으나 자정이 다 돼서야 가동됐습니다. 전기가 공급되지 않았던 게 원인입니다. 비가 왔을 당시 가동되지 않았던 배수 펌프장 앞입니다. 당시에는 전선조차 연결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쭉 지켜보던 도중에 한전에서 온 차가 전주 쪽으로 사다리를 펴더니 걸어놓은 휴지를 꺼내가지고 그걸 갖다가 딱 연결을 시키니까 바로 작동이 된 거예요. 구례군에는 배수 펌프장 8곳이 있지만 이번 폭우 당시 4곳은 전기가 공급되지 않았고 일부 수문에선 물이 역류하기까지 했습니다. 구례군은 예비 전력으로 가동할 수 있었으면서도 주설로 공사가 끝나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한전에 우리 전기 공급을 요청했는데 수차례 요청했는데 전기 공급이 지연됐습니다. 지난 2020년 섬진강 수해 이후 1,000억 원 가까이 들여 지난해 완공한 구례 배수 펌프장. 하지만 정작 위기 상황에선 작동하지 않아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C 양유창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나주 영산강변 저류지에 조성되고 있는 영산강 정원도 최고 1.5m까지 잠기며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를 낳았습니다. 저류 용량을 늘리고 내습성이 강한 초목을 심는 등 체계적인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나주에는 지난 17일 하루 동안 40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곳곳이 침수된 가운데 나주시가 영산강변 저류지에 조성하고 있는 영산강 정원도 0.5에서 1.5m가량 잠겼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정화 활동을 벌여 대부분 원상복구했지만 관목 등의 피해 여부는 일주일쯤 지나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집중호우 빈도가 높아지는 만큼 정원을 조성할 경우 관리 비용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수 위험에 굉장히 취약한 대표적인 국가 하천이라 이렇게 기후위기 시대에 지방공원, 국가공원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속성을 갖기 어렵다. 반면 나주시는 이번 극한호우에도 영산강 정원이 눈에 띄는 피해 없이 저류지 본연의 기능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체 저류 용량이 719만 톤인데 이번 호우에 10에서 15% 정도만 찼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잦아지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정원 조성과 함께 정부 공모 사업을 통해 저류 용량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기부받은 나무를 심다 보니 습기에 다소 취약한 수종도 식재됐다며 앞으로는 내습성이 강한 관목과 초하류 위주로 정원을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물에서 잘 강한 나무들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배수문 유지 관리를 통해 가지고 어떤 호우 상황도 대비하면서 또 저류지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항상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조성할 겁니다. 나주시는 오는 11월 전라남도의 영산강 정원의 지방정원 승인을 신청한 뒤 본격 조성에 나서 오는 2027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전남 영암에서 양수기를 끌어올리던 50대가 하천에 빠져 숨지면서 재난당국이 폭우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암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11시 50분쯤 영암군 시종면 하천에 빠진 50대 남성 A씨가 숨졌습니다.
A씨는 160mm의 집중호우로 떠내려간 양수기를 밧줄로 끌어올리다 물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재난당국의 호우 피해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영암군은 폭우로 하천이 불어나 사고가 발생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간항공 조종사협회가 국토부의 제주항공 사고기 엔진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종사협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국토부 항공철도조사위원회는 단편적인 정보만을 근거로 복합적인 사고 원인을 단정했고 조종사에게 책임을 떠넘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종사협회는 비행 기록 등 사고 조사 관련 자료의 전면 공개와 민간 전문가의 조사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국토부는 사고기의 양쪽 엔진의 조류가 충돌했지만 조종사가 더 크게 손상을 입은 오른쪽 엔진이 아닌 왼쪽 엔진을 잘못 끈 것으로 보인다는 중간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임기철 광주과학기술원 총장이 학내 채용비리 신고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공개석상에서 채용비리 공익신고자인 A 교수를 비하한 임 총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임 총장은 지난해 6월 학내 구성원들이 참여한 워크숍 행사에서 A 교수를 지칭해 교꾸라지 한 마리가 학교물을 흐린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자격을 받게 해주겠다며 억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전직 기초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초의원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22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해주겠다고 속여 국민의힘 당원에게 특별당비 등의 명목으로 1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구간 도로 정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구간 복공판 단차 해소를 위해 통행차로를 더 씌우고 차선 정비와 보행로 개선 등을 오늘부터 시작해 다음 달 중순까지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후 늦어진 도시철도 공사를 서둘러 연말에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 도로를 전면 개방할 방침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후반기 첫 경기에서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의 홈런과 상대의 실책으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팔꿈치 수술을 마치고 돌아온 이일이는 연착륙에 성공했고 나성범과 김선빈은 복귀 전 안타를 신고했습니다. 박성열 기자입니다. 2대0으로 끌려가던 3회 말 패트릭 위즈덤이 좌측 담장을 넘기는 2점 홈런으로 동점을 만듭니다. 시즌 21호 홈런이자 전 구단 상대로 때려낸 아치였습니다. 균형이 무너진 건 8회 말 1사 1삼루. 박찬호의 내야 땅볼이 상대 실책으로 이어지며 승기를 잡았습니다. 9회 마운드에 오른 정혜영이 리드를 지켜내면서 기아는 3대2 역전승으로 기분 좋게 후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선 유독 반가운 얼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해 토미존 수술을 받은 이의리는 417일 만에 선발 등판에서 연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직구 최고 구속은 시속 151km를 기록했고 4이닝 2실점, 64개의 공을 던지며 복귀전을 마쳤습니다. 되게 마운드에서 즐겁게 던지는 투수가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투구 내용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타선에선 부상에서 돌아온 나성범과 김선빈이 각각 멀티안타와 멀티출루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저도 TV로 보면서 응원 많이 했고요. 그리고 어린 선수들이 워낙 잘 해줘왔고 이제 부상에서 돌아온 제가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4연패를 끊어낸 4위 기아는 3위 롯데자이언츠에 0.5게임 차로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기아는 이번 주 2위 LG 트윈스를 홈으로 불러들여 주중 3연전을 치른 뒤 부산으로 건너가 롯데를 상대합니다. 2위와 3위를 차례로 만나는 만큼 상위권 도약을 위한 분수령이 될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 박성열입니다. 경찰이 자신이 일했던 요양병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어제 오전 11시 50분쯤 요양병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67살 A씨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병원에서 퇴사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구입해 병원을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가 시내버스 장기 파업 철회 조건으로 제시한 대중교통혁신회의가 오늘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광주시는 행정기관과 의회, 버스노조, 운송조합, 교통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중교통혁신회의를 구성하고 오늘 첫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중교통혁신회의에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 혁신과 더불어 운송원가 절감, 대중교통 요금 조정 등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다룰 예정입니다.